사실은 약간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었다고 보죠. 우리가 강남 4구라고 얘기하지만 관악구 바로 아래고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에 둘러싸여 있고 한쪽면이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표심이 굉장히 민주당세는 원래 전통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또 지금 많은 또 동작 구민들께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특히 그 중에서 하나는 제가 강남 4구 인류 동작이라는 슬로건을 걸기도 했지만 이 동작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 서초와의 차이, 차별에 대한 그런 어떤 차이를 극복하고 차별보다는 차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차이를 극복하고 싶은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와서 서리풀 터널을 뚫어서 강남을 가깝게 해드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 사당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의를 두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과 가까워졌는데 강남의 그러한 어떤 페이버가 이 우리 사당까지 아직 흘러 들어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욕구도 아직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선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낙선 1호로 찍은 대상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지역구가 민주당세가 워낙 강하니까 그 낙선 1호 대상으로 찍고 여러 가지 프레임을 썼죠. 하나는 가짜뉴스 프레임이고 하나는 친일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MBC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에서 선거를 앞두고 3개월 동안 매달 한 번씩 45분씩 저에 대한 온갖 무슨 의혹, 비리 이렇게 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그게 무려 시청률이 7.8%가 됐고 세 번째 방송을 하고 나니까 여론조사가 딱 10%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사실은 그 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 쪽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기도 하고 뭐 그때 뭐 가짜뉴스로 저를 뭐 아주 파상 공세를 했는데요. 결국 그해 말에 모두 13건 모두 무혐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가짜 뉴스는 더 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뭐 타겟이 된다면 또 그런 공세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친일 프레임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 소위 좌파 쪽에서 끊임없이 저한테 친일 프레임을 걸어오는 건데 심지어 무슨 아주 소수당의 후보를 하나 내세워서 12월부터 내 그 친일파 나경원을 거꾸로 왔다라는 그런 공세도 취하고 대진연이라는 단체를 내세워서 저희 선거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외부 세력이 아주 대대적으로 개입을 했던 선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가운데 더 지역 주민들 속에 파고드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내년 선거가 우리한테 녹록지 않은 게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풍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 당이나 또는 용산이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하는 굉장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좀 더 당이나 당으로서는 좀 더 혁신과 희생, 헌신 이런 어떤 혁신의 이 키워드가 지금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용산의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을 꼭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바꿔야 될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안고는 없는 그런 개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조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근데 이제 중진 역할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일부 예상된 수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더 위기감을 느끼고 좀 더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아니 뭐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나서서 도와줬는데요. 뭐
무슨 앙금 이런 건 없고요. 사실은 뭐 그런 앙금으로 정치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내년 총선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거는 무슨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겁니다. 이제 완전 식물 정권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지금 2년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는 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 형국으로 가면 내년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고 그런 면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저는 일단 묵묵히 저희 지역을 열심히 하는 것부터가 최소한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워낙 뭐 친이 친박 뭐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어디 속해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뭐 우리 정권이 성공해야지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뭐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반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반윤은 죽어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친박, 비박, 친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성공을 늘 바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참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과연 건강하게 작동이 되는지 모든 시스템이 지금 당정 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여권의 시스템이 조금 뻑뻑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정치라는 건 또 돌고 돌고 또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사람은 제법 의리가 있어서 좀 키워놨는데요. 세력까지 이르지 못한 게 있고요.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 정치의 이 계파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권력 주변으로 가면 친윤에서 시작해서 뭐 옛날에 친박, 찐박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진박 논란 해갖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계속 분화하면서 계속 이 소수가 독점하는 이런 권력이 되면서 거기에 지금 뭐 아까 연판장 사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대한민국 개파가 과연 건강했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의 개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중진이 되었으니까 좀 건강한 개파는 한번 우리가 개파라는 표현보다는 일본은 개파 정치가 맞지만 우리는 건강한 세력, 이런 건강한 정치 세력들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일단 지금 보면 양대 정당이 모두 비호감으로 좀 알려지지 않았나 해요. 비호감 정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의 혁신과 쇄신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있거나 또는 그냥 덮고 뭉개는 모습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세력을 쳐다보는 그런 그러니까 시선도 있고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그 제3정당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또 그럼 제3세력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사실 거기에 신뢰를 탁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거가 되면 막 지금 아까 제3지대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다 정치인들의 움직이는 걸 보면 자기 다음에 국회 들어갈 생각들 하는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안 보이세요? 난 그렇게 보여요. 사실 쇄신이나 뭐 이런 부분도 결국 저도 이제 요새 일부러 중앙정치에 제가 일부러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제 힘이 키워지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 자기 계산이 있어요. 다음 배지를 달거나 아니면 다음 자기의 정치적 계산으로. 그러면 여기서 희생과 헌신은 뭔가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무조건 초선이 다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또 어느 정도 정치적 활동을 하신 분들이 또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17대 우리가 굉장히 선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때 부산의 유흥수 의원부터 시작해서 한 3선 이상 의원들이 줄줄이 다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리가 비고 그때 새로운 인재도 영입하고 소위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런 어떤 지금 모든 논의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키워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저도 항상 뭐 희생과 헌신하라면 저는 늘 마음을 비우고 있는데 여기가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지 제가 뭐 강남 서초면 부여잡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 받은 것만큼 사회에 기여해 줘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저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내가 정치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고 또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놔두면 되지만 자기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가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 그런 부분이 가장 강하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